오늘은 구조체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학생 기록카드가 있는데요. 학생 기록카드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지금 저는 간략하게 이름, 학과, 생년월일, 성별, 입학연도, 주소, 전화번호와 같이 7개의 항목만을 추려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지만 사실 학교에서 여러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이은영이라는 한 사람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싶지만 요 안에는 지금 서로 다른 여러 데이터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름 같은 경우에는 뭘로 선언해야 될까요? 네, 캐릭터로 선언해야겠죠. 입학연도 같은 경우에는 뭘로 선언할까요? 네, 입학연도는 4자리니까 인티저로 해도 충분할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데이터 변수를 다 따로따로 관리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불편하고 자료가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자그마치 7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는데 문제는 한 학과의 학생들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학과 같은 경우 지금 제 수업을 듣는 학생만 해도 30명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 된 데이터를 30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전에 우리가 데이터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조금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 전에 뭘 배웠죠? 예, 배열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배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같은 데이터형을 가진 것들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서로 다른 데이터형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열조차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항목에 대해서 서로 다른 데이터형을 좀 포함하고 있을 때 배열처럼 쭉 연속해서 좀 같이 관리할 수 없을까? 좀 편리하게 관리할 수 없을까 해서 나온 게 구조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항목의 데이터를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데이터형을 갖는 변수들을 대표 이름, 특별한 이름으로 묶어 놓은 것을 구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조금 더 간단하게 여러분 실생활 예제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화장품을 사러 갔어요. 요즘 남자들도 많이 쓰니까 뭐 아실 것 같은데 화장품에 스킨이라는 게 있고 로션이라는 게 예를 들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따로따로 사서 써도 되지만 내가 이거를 한꺼번에 근데 곧 어버이날도 돌아오는데 어버이날 선물을 한다고 하면 뭐 하나만 딱 사드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로 뭘 사죠? 세트라고 하는 걸 사죠. 그럼 세트라는 거 안에는 뭐 스킨도 있고 로션도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걸 한 묶음으로 해서 하나의 무언가를 포장된 것을 미리 만들어 놓고 여러분한테 고를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것처럼 다른 내용들이 원래 각각 존재하는데 그것을 섞어서 만든 패키지 상품 혹은 선물 상자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를 등록하는 메뉴를 사용한다고 할 때 지금 이름, 휴대폰 번호, 단축번호, 집전화, 벨소리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항목이 있고 뭐 아닌 항목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들 비워두시면 되겠죠?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여기에는 내가 입력해야 되는 혹은 입력하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던 이 항목들은 문자로 입력하거나 숫자로 입력해야 되는 항목들이 섞여 있단 말이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조체라는 걸 잘 모른다고 하면 지금 제가 구조체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걸 몰랐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저장하기 위해서 캐릭터 타입으로 이름하고 몇 글자 저장할 건지 정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지금 20개로 했고요. 휴대폰 번호도 역시 캐릭터 타입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가 크기도 하거니와 중간에 대시기호가 들어간 거지 같이 저장한다고 하면 캐릭터 타입으로 선언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집 전화번호도 마찬가지 캐릭터 타입. 그 다음에 단축번호나 벨소리는 인티저 타입으로 저장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저장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면 이렇게 선언해서 저장하면 되지만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거죠. 100명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20개씩 저장하겠다는 이런 게 100개 있어야 되기 때문에 2차원 배열로 여러분이 선언을 해서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도 100개, 20개, 폰도 100개, 14개, 홈도 100개, 14개, 그다음 퀵도 100개. 100개로 선언을 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말은 001번에 해당하는 게 이름이 있다면 이 이름을 100개를 따로
휴대폰 번호를 100개를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조체라는 걸 사용하면 이름 따로 전화번호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한 번에 묶어서 같이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구조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함되는 항목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구조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구조체 정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라는 건 어떻게 보면 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붕어빵 틀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밀가루 넣고 팥 넣고 구워내면 항상 요 모양의 요 크기의 붕어가 계속해서 붕어빵이죠. 붕어빵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조체를 정의한다는 건 특별한 구조를 갖는 데이터형. 우리 그 전에 배운 데이터형이 뭐였어요? 네, 인트, 캐릭터. 근데 그거는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 것처럼 내가 나만의 데이터형을 새로 만든다고요. 자, 그것을 구조체형이라고 합니다. 다시 구조체형을 만든다는 것은 뭐를 만드는 것과 같다? 네, 틀을 만드는 것과 같다. 그 틀을 만든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찍어내는 거죠. 자, struct라는 키워드를 쓰셔야 되고요. 자, 구조체 태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을 정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는 struct하고 단팥 붕어빵이라는 이름으로 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틀을 만드실 때는 중괄호 하시고 마지막에 중괄호 하셔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있는 데이터형과 변수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하시면 돼요. int, i, 세미콜론 우리 이렇게 썼죠? 캐릭터, 차, 세미콜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은 가상이기 때문에 단팥 붕어빵이란 틀을 만들 때는 밀가루와 우유와 팥을 쓰겠다. 이렇게 해서 틀을 만들면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쓸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자, 다시 여기 struct라는 키워드 다음에 user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이 사용하게 될 데이터 타입이 되는 거예요. 인티저, 캐릭터 이런 타입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그리고 user라는 걸 사용하면 그 안에 3개의 세트가 들어있는데 이름 20글자 쓰는 캐릭터 타입 하나, 그 다음 전화번호 14칸 쓰는 거 캐릭터 타입 하나, 그 다음 전화번호 숫자 쓸 수 있는 인티저 타입 하나가 항상 세트로 항상 그 모양을 가지고 유지한 채로 혹은 아까 틀이라고 하면 계속 그 모양을 찍어내게끔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을 구조체 멤버라고 합니다. 멤버 개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변수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선언을 하는데 그것을 한 세트로 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선언한 이름 뭐요? 네, 유저라는 이름, 즉 구조체 태그로 앞으로 이 틀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구조체 정의에 의해서 새로운 데이터형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구조체 태그가 지금 여기 있는 요 자체가 이제 곧 구조체형, 즉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 되는 겁니다. 자, 문자를 저장하기 위한 멤버의 정의 방법 해서 이제 2가지 예제를 보이고 있는데요. 구조체형 유저라고 하는 애는 struct 키워드 꼭 쓰셔야 되고 중괄호 하고 중괄호 하시는데 선언하실 때는 반드시 세미콜론 쓰셔야 됩니다. 이 안에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데이터 타입 쓰시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옆에 보시면 person이라고 되어 있는 구조체형 같은 경우에는 선언을 하긴 했는데 중간에 뭘로 선언했어요? 포인터? 예, 포인터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인티저, 캐릭터, 배열, 포인터 모두 다 여러분들이 넣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틀을 하나 만드는 게 구조체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배열로, 오른쪽은 포인터로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고 중요한 것은 구조체 정의를 하실 때는 마지막 부분 오른쪽에 중괄호 쓰시고 끝났다는 표시 다음에 반드시 세미콜론을 넣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휴대전화에 연락처를 등록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 어떤 멤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하는 그 항목들이 뭔지 보시고요. 구조체 person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다 다르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메모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의 핸드폰을 지금 열으신 김에 또 딴짓 하시면서 다른 나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전화번호 등록하는 항목 파트만 보시고 여러분들의 구조체를 만들어서 기록해 보세요.
자, 다 하셨습니까? 자, 핸드폰 이제 빨리 정리하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놀고 싶고 쉬고 싶은 거 압니다. 연휴라서 막 그런데 지금 되게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죠. 사실은 여러분들 오늘 듣고 있는 이 수업 내용은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이해해 왔으면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사실 앞에서 여러분들 중간중간 조금 소홀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또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다시 차분하게 설명을 들어보시면서 다시 정리해 보세요. 구조체라는 건 struct라는 키워드 다음에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은 다음에 마지막에 세미콜론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이 부분의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캐릭터 뭐뭐뭐 인트 뭐뭐뭐 이렇게 하듯이 이름은 마음대로 정하실 수 있고 이름이 정해지면 이 가로 안에 있는 항목들을 틀로 찍어내듯이 꽝꽝꽝 계속해서 똑같은 모양을 유지해서 쓰게끔 하는 걸 뭐라고 한다? 구조체라고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캐릭터 타입으로 이름 저장하는 거, 그다음에 캐릭터 타입으로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기록하는 거, 그다음에 주소 기록하는 거, 그다음에 전화번호 설정하는 거, 그러니까 벨소리죠. 벨소리 설정하는 거 해서 5개만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핸드폰은 항목들이 좀 많죠? 그래서 그거 마저 마무리 하셔가지고 이게 첫 번째 숙제, 첫 번째 레포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내용으로 구조체를 작성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